우선 저희는 진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. 선배가 당구를 치자고 해서 저는 당구장에 갔을 뿐인데 모르는 여성이 당구장에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여성이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였고 저 또한 알겠다. 다음에 밥이나 먹자라고 하며 그렇게 그녀와 알아가는 시간을 4개월 가졌습니다. 그리고 그 후 2017년 11월 8일 날 그녀의 고백에 의해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알콩달콩 할 줄만 알았던 시간들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별까지 하게 되어 속상합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조금 주도권이라는 게 많이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주도권이라는 문제보다도 이 남자가 능력이 모자른 남자였죠.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. 2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 자신이 그녀에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년 5개월이나 만났다라는 건 별 문제 없이 잘 만났다라는 거예요. 우선 싸울 때마다 제가 그녀에게 막말을 하였고 그녀가 말을 할 틈을 안 주며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사랑 표현을 많이 안 했습니다. 또 현재의 제 고민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. 그저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많이 걱정하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할까봐 항상 저 혼자 끙끙 앓고는 했습니다. 이게 발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런 고민 때문에 제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그녀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.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이 떠나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꾸 고친다고 하는 겁니다. 진짜 문제인 것도 있고 그냥 문제가 아닌 부분도 있는 거예요. 다 고쳐야 됐었는데 다 문제였는데 그러지 못했네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앞으로 연애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재회도 잘 되고 그 인연도 잘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. 여기 쓰여 있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딥 래포라는 단계가 있어요. 래포를 쌓는 거는 이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매력이 있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이 래포를 쌓아가면서 그 상대방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. 제가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여러분들이 사귀시게 되면요. 그런 딥 래퍼,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서 항상 공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래퍼를 쌓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알려줘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여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내가 그 상대방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. 여러분들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되면 와이드 래퍼, 딥 래퍼 단계를 꾸준히 타시면요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여자나 남자를 꼬실 때도 사용을 하지만 만나는 동안에도 이 대화의 테크트리를 꾸준히 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죠. 한 100일이 되던 2년이 되던 3년이 되던 이 대화의 테크트리를 타서 최대한 충분히 과거의 이야기도 꺼낼 수 있고 나의 깊은 딥 래퍼를 쌓아서 신뢰를 쌓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근데 아마 이 남자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. 내가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얘가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헤어졌구나. 아닙니다.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일일이 다 보고한다고 했지만 다 이야기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. 설마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?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여러분들은 이건 딱히 가정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번외로 놔뒀던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보고를 하려고 해도 다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. 그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. 상대방과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. 신뢰만 쌓으면 됩니다. 딥 래퍼를 쌓아서 신뢰를 쌓는 단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사소한 거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해주는 바람에 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자한테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뭔가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.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.
그리고 사랑 표현을 안 해줘서 문제도 되는 게 아니에요. 사랑 표현을 안 해줘도 신뢰를 충분히 많이 쌓았다면 사랑 표현이 없어도 잘 만납니다. 해주면은 좋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. 그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. 감정적인 공유, 딥 래퍼를 쌓아서 상대방과 내가 끈끈한 래퍼가 형성되어 있다. 떠나지 않는 감정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라고만 믿게 되면요.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합니다.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말로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하면 좋은데 꼭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제가 만든 이론대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죠.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막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.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딥래프 단계까지 제대로 안 해놓으면 사소한 예절 안 차리거나 작은 싸움에도 쉽게 헤어지는 관계가 연출이 되는 것처럼 래퍼를 깊게 잘 쌓아놓으면요. 이런 말 한마디나 막말한다고 해가지고 헤어지지도 않아요.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. 10년 지기 친구랑 비밀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막말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차단 걸겠습니까? 그렇지 않겠죠. 이게 래퍼의 문제인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 문제인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.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그녀를 만나고 연락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며 전화든 카톡이든 제가 하던 선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연락을 했지만 그 부분도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. 이것도 래퍼 문제예요. 이것도 신뢰 문제입니다. 여자친구분이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겠어요? 불안하니까. 왜 불안해? 신뢰가 안 쌓여서 불안하니까. 얘가 언제 떠날지 알아. 그러니까 연락이라도 많이 해서 나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이 남자가 못 믿겠거든.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. 분리불안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. 기준도 없고 래퍼도 많이 안 쌓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신뢰를 못 하니까 연락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.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. 근데 그걸 되게 표면적으로만 알고 여자들은 연락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연락만 많이 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에요. 기준만 잘 가지고 있고 신뢰만 잘 쌓이면요 하루에 한 통화만 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. 원래부터 여자분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남자들이 뭔가 기준도 확실히 하지 않고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많이 안 만드는 데이트를 하니까 불안해진 거죠. 신뢰감이 안 쌓여서 버림받을까봐 불안하게 여겨지는 거지 괜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던 4월 2일경 한번 연락 문제로 싸우던 중 저는 그녀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. 역겹다, 지겹다라는 말을 했대요.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바로 헤어짐을 각오했고 저는 아차 싶어서 그녀를 잡으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인간 취급을 하기 싫어요. 아니 자기 여자친구한테 역겹다 지겹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? 물론 이 말이 전체는 아니겠죠. 이것만 하면은 사실은 이 남자 개 쌍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이러고서 제외를 하려고 그래?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. 근데 이 남자분이 너무 잘못한 죄인의 입장에서 써놨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. 내 여자를 갖다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기가 떳떳해야지. 자기가 잘못하고 죄인인데 제발 봐주세요. 제가 잘할게요. 이래가지고 만나는 게 과연 여자친구가 즐겁겠습니까? 그 순간 찾아가서 6시간가량을 붙잡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며 노력하겠다.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하여 그녀도 알겠다고 해서 다시 죄를 하게 되었대요. 제가 이런 식으로 죄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.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식 대처거든요. 당장 자기가 불안한 마음에 그녀를 붙잡는 행동을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하게 돼요.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상황을 개선해야지. 단순히 그냥 내가 그 말을 안 할게. 고칠게. 나는 이제부터 순한 말만 쓸게.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휴먼 에러가 있어요. 인간들은 신이 아니고 완벽한 기계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은요. 반드시 반복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도 욕을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그럼 제가 욕쟁입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욕을 한번 하면 욕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. 어떤 순간에는 욕을 할 수도 있겠죠. 내가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무조건 순한 말을 써라? 이거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요. 이런 약속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? 그리고 어디까지가 순한 말인지도 없어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좀 기분 나쁘면 욕한 거네. 그러면 그때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? 말도 안 되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게
이제 헤어지기 위한 포석을 까시는 겁니다.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. 자기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붙잡는 행동을 하는 거지. 나 지금 잘할게. 앞으로 노력할게. 뭘 노력하겠다는 거야 도대체. 나는 너에게 이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게. 기분 나쁘면 헤어진다. 근데 인간이라는 건 반드시 언젠가는 기분이 나쁘겠죠? 카운팅 세다가 헤어질 겁니까?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습니다. 상황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괜찮아지면 만나자라고 하면 되지. 당장 아쉬워서 붙잡으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? 잠깐 만났다가 오랫동안 헤어지는 거예요. 진짜 이 일이 있고 사이간 저는 못다한 사랑 표현, 연락, 욕설 다 고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아마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는 더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이 남자는 어떤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여태까지 왜 못했어? 제가 여자였으면 이 여자의 내면 세계에선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남자에게 막대하고 자꾸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야겠구나. 여자의 머리가 아니라 내면 세계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. 왜냐? 얘한테 자꾸 막대하고 욕설하고 자꾸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계속 더 노력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. 여자친구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. 하지만 제외하고 5일째 되던 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응급실을 가는 날이었습니다. 저는 그 전날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고 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며 응급실로 미친 듯이 운전을 갔습니다. 그때 상황상 여유가 안 나 그녀에게 연락을 따로 못했고 아버지 상태가 안정이 된 다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녀가 괜찮으시냐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우리도 이성 친구 만나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.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우리 서로 이성 친구 만나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전에 그 문제입니다. 지금 이 남자가 행동하는 건 아무 기준 없이 행동을 하고 있어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감정적으로 붙잡고 갑자기 모든 행동 태도를 바꾸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자친구는요, 이 남자친구를 전혀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. 너 없이 다른 사람 만나도 돼? 헤어지자는 얘기를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최대한 우회적으로 헤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인 사람을 만나도 되겠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사실은 이게 이 남자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. 이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녀가 바라는 거면 다 해주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그때부터는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. 나는 너를 관리하지 않아 라고 보여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친구의 내면 세계는 이제 헤어지는 걸 결정을 했을 거예요. 완전한 헤어짐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.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불편함을 보이며 화를 내고 저 또한 그의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 남자분이 역겹다라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. 그 후로 바로 이별이 이어졌고 저는 헤어지고 일주일간 찾아가고 연락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냉담하고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. 자기가 역겹다 지겹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또 역겹다라는 얘기를 했다고? 이 남자는 도대체 이런 남자랑 어떻게 만납니까? 그 제가 이 일에 텀을 두고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녀가 응해줬습니다. 어지간히 이 남자를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응해주고는 있어요. 좋아하는 마음에. 이야기를 하면 내 상황을 다 설명했고 헤어지고 쉬는 시간이 없이 찾아간 것들 연락한 것들 미안하다 하고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녀는 그저 짜증만 내며 할 말 다 했어? 라고 그대로 집에 가버렸습니다. 저는 그 이후 연락수단이 모두 차단되었고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자신의 문제는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녀와 헤어지고 고쳐가고 있습니다. 지금 완벽히 고쳐진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라는 말을 들어갈 만큼 고쳐가고 있대요.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. 변하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. 변하는 건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 고쳐진 게 아니에요. 그저 이렇게 변한 저를 그녀가 다시 봐주었으면 합니다.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. 이 사람이 변해야 되는 포인트는 썸을 타고 작업을 할 때나 이 관계를 유지할 때도 딥 래퍼를 쌓아야 된다는 그 방법적인 거 하나.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거.
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는 게 기준이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스페셜리티를 부여하는 거는 기준이 없는 행동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. 반에 부잣집 애들도 있고 가난한 학생들도 있어. 그러면 부잣집 애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과연 그게 공평합니까? 그렇게 하면 아무도 본인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. 다 버릇 나빠지겠죠.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대로 특권 의식을 느끼고 버릇없게 굴 거고, 가난한 집 학생들은 가난한 집 학생들대로 어차피 기회가 오지도 않으니까 막 해버릴 거예요. 그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삶인가요? 이게 기준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? 인생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. 이분이 기준을 안 가지고 이 여자에게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여자를 위해서 변해가는 과정은요, 전혀 프레임 이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. 프레임 이론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좋아하게 만드는 이론인데, 나를 쫓아다니고 좋아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죠. 그래야지 부잣집 애들도 나한테 노력하고 가난한 집 애들도 나한테 노력을 하죠. 어째 내가 한 사람에게만 스페셜리티 특권을 부여했는데 걔네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? 아니면 다른 애들이 노력하겠습니까? 아무도 노력하지 않게 만들고 본인은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. 이게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이분은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요, 어떤 사람하고도 잘 되기 힘듭니다.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오.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세요. 그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자격이 맞는 사람이 이 세상 최고의 공주님, 왕자님이 되는 겁니다.